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가죠. 수익률. 자, 수익률은 어디로 갈 거냐면 수익률은요. 60조 거 봐요. 60조. 60조기 수익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론은 저쪽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제가 되도록이면 개론 여기 동영상을 저기서 찍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봅시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은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요구수익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실현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기노트는 실현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현수익이 없단 말은 실현수익은 중요성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수익이 있고 요구수익이 있고 실현수익이 있는데, 이 기대수익은 아까 기대수익이 예상수익이라고 그랬어요. 10억을 투자한다면 그러면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10억이죠. 1억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예상 수익이 1억이죠. 그러면 예상 수익률 기대수익은 몇 퍼센트다? 10%다. 그러면 기대수익은 요 예상 수익이니까 예상 수익률은 실제로 나온 수익률입니까? 예상하는 수익률입니까? 예상.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그게 기대 수익률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그럼 기대 수익률은 뭐가 내냐면 이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를 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다. 이것만 하나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 이론적으로 냅니다. 요구 수익률은. 자, 지금부터 이제 요구 수익률 공부할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요 기대 수익률만 가지고 최근에는 잘 출제 않았어요. 기대 수익률 나오면 계산 문제라니까요. 그럼 25에 계산 문제는 진하게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매년 나와. 요 이론적으로. 그럼 요구 수익률이 뭐가 요구 수익률이냐면 자, 개념은 자,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투자자 나와요. 투자자 값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투자자 값이 이 부동산에 10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값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값이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값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의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은 요구 수익률이란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X.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에 요구 수익률에서 이제 시험의 개념에서 가장 잘 나오고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좀 이따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요구 수익률 관련된 말이 많이 나와요. 예부적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 뭐 사전적 수익률이다 많이 나온다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뭐 필수적 수익률이다 그러면 다 필요 없는데 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가 중요한 말이고. 그다음에 투자자 값과 투자자 을이 요구 수익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요 A라는 분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겠죠. 주관적. 세 번째 요구 수익률은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위험조정 할인율을 요거는 지금 설명이 안 돼. 혹시 위험조정 할인율 이거 아까 금방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한번 들었더니 안 들었던가요? 들었어요. 뭐 할 때 들었을까요? 이거 위험조정 할인율. 자, 지금 이제 6번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위험에서 별표 3개가 있었죠. 위험 처리 방법 6가지 했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6번째 이야기 하는 거야.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건 위험 회피다. 2번 보수 예측 방법 기하. 3번이 뭐였습니까? 3번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그랬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순위이야.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 요구 순위 사용하는 방법, 요구 순위 높이는 방법, 요거는 아직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요구 순위에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요구 순위를 위험 조정 할인율을 한다.
그 요구수익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럼 요구수익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요거요. 요구수익에서는 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요거. 요게 가장 중요하고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한다. 이건 잘 나오지 않고 자, 네 번째 요구수익은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기회비용. 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잘 들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최근에 요 기회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것 외에 요구수익은 뭐 필수적 수익이다, 예부적 수익이다, 사전적 수익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요 정도 마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최소한하고 주관적 수익률 요 두 가지 중요하고 요 밑에 두 개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기회비용을 설명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전에 요구수익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이다 나왔습니다. OX. 오라고. 그럼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인데 그 요구수익이 왜 기회비용인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회비용을 설명할 거예요. 기회비용. 그럼 요 기회비용이 뭐냐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요 기회비용을 설명할 건데 기회비용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회비용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요구수익이 기회비용을 하구나 이 소리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기론에서 기회비용이 뭐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은 경제학 시험이에요. 경제학 시험. 그럼 기회비용이 포기한 대가입니다. 포기한 대가.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기론에서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인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돈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자, 1번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율을 5% 주기로 한 거예요. 5%. 5%. 그럼 이 5%는 나에게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자,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주식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8%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투자.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는 못하죠. 포기해야 되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부동산 사버리면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포기하는 게 5%하고 8% 둘 다 포기하는 겁니까? 8%만 포기하는 겁니까? 8%만 포기하는 거야. 8%.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은행 예금이 아니라 5% 포기했고 주식 수익률 8% 포기했어요. 두 개 다 하면 13% 포기한 게 아니고 어차피 주식 사면 예금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내가 부동산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할 것은 기회를 날린 거라고. 응? 예금은 5%고 주식 사면 8% 주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8%를 포기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 포기한 대가니까 얼마나? 8%한 소리야. 이게 포기한 대가야. 포기한 대가. 이해됐죠? 그렇지? 자, 이제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기회비용, 부동산 투자하는 기회비용이 8%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식 사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봐요.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얼마나 나와야 돼요? 8% 나와야지 최소한. 주식에 투자하면 8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부동산 투자에서 20이 나오면 좋죠. 근데 최소한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8은 나와야지. 8은 주식이 나온 것만 나와야지. 그러면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주식에 투자할 때 8이 나오는데 이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8%겠죠. 최소로 얼마를 요구해요? 8. 그러면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고? 8이고. 기회비용이 몇이고? 8이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같은 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액에서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투자의 기회비용을 말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회비용은 요거 필요 없어요. 의미만 됐으면 됐으니까. 이제 요구 수익률의 구성입니다. 요구 수익률의 구성.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요구 수익률의 구성인데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냐? 자, 요 값이 요구 수익률이 값에게 물어봤어요. 값이 요구 수익률이 10%래. 10%요. 값한테 물어봤다고. 당신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왜 10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값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은행 이자율이 요즘 5%입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은행 이자율. 그럼 은행 이자율 나와야 돼.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분산 투자했다. 그럼 최소한 은행 이자율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은행 이자율을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시간의 대가. 요 시간의 대가는 시간 비용 그래요. 이게 이제 은행 이자율인데 그럼 시간의 대가는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야.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내 은행에서 10% 이자 주기로 했습니다. 10% 이자. 그럼 은행에서 10%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그러면 1년 동안 10%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10억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서 이자를 10% 주라고 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하루치 이자 준다고. 하루치. 그럼 이자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대가라고. 요걸 시간의 대가라고 한다. 시간의 대가. 그러면 시간의 대가. 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 최소한 은행 이자율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 은행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은 요구하는데 이 은행 이자율이 시간의 대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은행 이자율이 5%야. 투자자 값의 요구 수익이 10인데 은행 이자율이 5%입니다. 이게. 그런데 은행 이자율이 5%인데 왜 10을 요구했을까? 그래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 배운 거 이야기해 볼까요? 1번 사업상 위험, 2번 금융적 위험, 3번 유동성 위험, 4번 법적 위험, 5번 인프레 위험.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걸로 끝나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은행은 무위험이니까.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대가 주세요. 위험 비용 주세요. 12시 넘어서 기사들이 운전할 때 우리 할증 주자, 할증. 그분들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우리한테 줘야 돼. 어떤 분들은 기사가 이상해. 기사가. 어느 분들 보면 기사들을 보면 정말 저런 분들 기사해도 된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기름으로 얼룩져 있어. 한 달 이상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아. 탁 붙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 막. 그러면 이 위험의 대가 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위험의 대가 3%래요. 그럼 둘 더하면 몇이에요? 8이죠. 근데 왜 10을 요구했을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럼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인플레이션만큼.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요거 주세요 그런다고. 예상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더한 거라 2%. 이렇게 해서 10이 되는 거야. 그럼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예상 인플레이션 구성된다. 근데 요 예상 인플레이션 부수적인 거라고. 요건 본질이 아니에요. 물가가 상승할 때만 더하는 거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의 본질은 시간의 대가와 무슨 대가? 위험의 대가다. 예? 요 시간의 대가가 은행 이자율이죠. 그러면 은행 이자율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근데 수익은 생략하고 무위험률이라고 한다고. 자, 플러스 위험의 대가.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래.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부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요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로 구성된다. 그럼 요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요거 높아질 수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무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은행 이자율이라니까 은행 이자율.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은행 이자율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요구수율도 높아져야 되지. 위험 할증이 높아졌습니다. 요구수율도 높아져야 되지. 예상 인풋이 높아졌습니다. 요구수율도 높아지는 거지. 요거 잘 내요. 무위험률과 요구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무위험률과 요구수율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예? 자, 여기 요구수율 유수히 봐봐요. 요구수율은 본질은 요 무위험률이야. 그 무위험률이 5%다. 근데 여기에 위험 할증률이 2%면 2%면 요거 빼고 7%가 돼요. 그럼 무위험률이 5%인데 위험 할증률이 3이면 요구수율이 8%가 돼요. 그럼 요구수율은 요 위험을 조정한 거야. 5에다가 위험이 2면 2를 더해서 7이 되고 3이면 3을 더해서 8이 되고 그럼 위험이 4가 되면 그럼 4를 더해서 9가 되고 그럼 요구수율은 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이란 소리야. 그래서 요구수율이 위험을 조정한 할인율. 위험이 높으면 많이 조정하고 위험이 작으면 조금 조정하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요구수율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요구수율은. 그럼 요구수율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요거 요구수율의 구성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구수율하고 기대수율을 배웠으면 배운 이유가 있다고. 그럼 요구수율하고 기대수율을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써먹을까? 자, 요구수율과 기대수율을 통해서 투자 결정하는 거야. 투자 결정.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야. 투자 결정. 그럼 어떤 경우에 투자할 것인가? 자,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10이다. 그럼 요 A라는 분산이 있는데 투자자 값의 요구수익률이 10이다. 요구수익률이. 그럼 요 분산의 기대수익률이 8%가 나온대요. 그럼 이 뜻이야. 값은 요 A라는 분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이 나와야 돼. 그게 요구수익률이니까. 근데 8밖에 안 나온대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그럼 이게 18이 되면 그럼 하겠지. 그러면 요구수익률보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투자가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엄청나게 잘 내요. 이거.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대수익이 높아야 투자한다. 됐죠? 이렇게. 자, 이제 투자 균형이라고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 투자 결정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잘 나와요. 투자 균형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잘 안 나오고 평가사 시험, 감정평가 시험에서 단고수님이 봐요. 요 투자 결정은 평가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중개사 시험에서 단골이고 투자 균형은 평가사 시험에서 단골이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균형이 뭐가 균형이냐면 치우침이 없는 게 균형이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균형 하나 배웠어요. 시장의 균형. 경제론 배울 때 시장의 균형 배웠잖아요. 시장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럼 투자 균형은 뭐가 투자 균형이냐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이 같을 때가 균형이야. 그럼 요구수익, 기대수익률이 10이다. 요구수익률도 10이다. 이게 투자 균형이라고. 그럼 이걸 내는 게 아니라고.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이 있는데 요구수익률이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이 15%래요. 기대수익률이 높죠. 투자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균형으로 가는가? 자, 균형으로 가보자는 소리야. 균형으로 가보자는 소리야. 그러면 저 방법 봐요. 방법.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논리적으로 해서 대도 안 하니까.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균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균형은 이 두 개 갖다가 균형이잖아요. 이거 균형이 아니죠. 그럼 균형으로 가보자는 소리야. 그럼 균형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봐봐요. 1번 균형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요거 10%, 요거 10% 이런 방법이 있고 카짜 됐잖아요. 자, 2번 요거 15%, 여기도 15%. 그러면 1번은 뭘 바꿨어요? 기대수익을 바꿨잖아요. 2번은 뭘 바꿨고? 요구수를 바뀌었고 3번은 요거 13, 여기도 1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3번은 기대수익률도 바꾸고 요구수익률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 똑같아졌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번처럼 하는 거예요. 1번처럼. 2번이나 3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1번처럼. 아니, 왜 1번처럼? 그럼 1번처럼 하면 뭘 바꿨어요? 기대수익률 바꿨잖아요. 요구수익률 그대로 10 두고 기대수익률. 그러면 투자 균형으로 가려면 기대수익률 변화시키냐. 기대수익률. 그러면 원래는 기대수익률이 15고 요구수익률이 10이니까 균형 아니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균형 됐죠? 그러면 기대수익이 더 클 때 균형으로 가려면 요구수익을 높여야 됩니까? 기대수익을 낮춰야 됩니까? 기대수익 요거 하면 돼. 요거.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균형으로 가려면 뭘 낮춰라? 기대수익. 그러니까 요구수익을 그대로 두고 기대수익을 변화시키는 거라. 기대수익. 그러면 시험집 만들어 볼게요.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기대수익이 높죠? 그럼 기대수익은 뭐요? 떨어져라. 그러면 끝난다고. 자, 시험 문제.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장차 그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OX.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기대수익은 하락할 것이다. OX. 오. 하락해서 같아지겠지. 이게 10 돼야 된다가 12. 12.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 기대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그러면 끝난다고. 그럼 기대수익이 낮으면 키가 필요 없잖아요. 기대수익이 나오면 높아져야지. 그러면 되잖아. 기대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자, 그럼 왜 떨어진가 볼까요? 이 결론은 기대수익이 떨어진다고. 왜 떨어진가 봅시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러면 투자 증가예요. 투자 증가. 투자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 분산 가격은요. 높아지겠지. 그러면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게 된다고. 그 비싸게 사게 되면 기대되는 수익률은요. 떨어져요. 그래서 요구수익이라고 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정이 쟁점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쟁점이 아니고 이게 쟁점이에요. 이게. 여기 쟁점. 요게.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높으면 균형 상태로 가려면 기대수익이 떨어져야 한다는 소리야.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반대는 할 것도 없어요. 반대는 왜 해요? 반대하는 순간 헷갈리게 하지. 그럼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이 있는데 이번엔 요구수익이 높아요. 그럼 기대수익이 낮은 거잖아요. 그럼 요구수익률이 10인데 기대수익이 7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수익이 높아져야지. 기대수익을 변화시키니까. 요 두 개 같을 때가 균형이라니까? 균형으로 만들자는 소리야. 그러면 요구수익에다 맞춰주는 거야. 요구수익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요구수익에다 맞추는 거라고. 그럼 뭘 변화시키는 거야? 기대수익을 변화시킨 거라고. 그럼 기대수익 높으면 떨어져라. 그럼 여기 기대수익 낮잖아요. 그럼 기대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져서 요구수익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럼 왜 기대수익이 높아진 거 볼까요? 이렇게 되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투자하지 않죠. 투자하지 않으면 이 분산의 가격은요. 떨어지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사죠. 싸게 사면 기대되는 수익이 높아지지. 그럼 이 과정은 쟁점이 아니고 요거 마지막. 기대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수익이 낮으면 높아져라. 요걸 낸다. 어? 그럼 이제 수익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을 배웠는데요. 자, 실현수익 갈까요? 자, 이러면 투자한가 봐봐요. 기대수익이 있고 요구수익이 있습니다. 기대수익도 높아요. 자, 요구수익이 10이었습니다. 기대되는 수익률은 12%였습니다.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럼 질문. 투자 여부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해요?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결정해요. 그러면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투자 결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결정과 관련이 없다. 아니, 이 말이 어려울까요? 투자 결정은 무엇과 뭘로 했어요?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투자 여부 결정하는 거고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업적 한 번씩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률이 나오겠죠. 투자했으니까. 투자하지 않으면 실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투자했으면 실제 수익률이 나왔어요. 실제 수익률이 6% 나왔다 해봐요. 투자 완전히 실패한 거지. 요구수익률도 못 나왔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가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완전히 벗어난 거지. 이거 투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 실제 수익률 6%, 이걸 실현수익이라고 해요. 이걸 실현수익. 실현됐다. 실현수익률. 그러면 실현수익률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인데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실현수익률이야. 그럼 이제 수익률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유언 배웠고 수익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어지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안 배웠고 자 이제 기본서 보고 기본서 배운 것 좀 체크합시다. 자, 책 269쪽 가요. 269쪽 가는데 여러분 10시 반 되니까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끝낼게요. 다만 제가 진도는 여러분들과 안 물어보고 저 혼자만 갈 거야. 그러면 10시에 끝낼 수 있겠죠. 그러면 유리한지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해서 알고 하는 게 유리한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고요. 자, 269쪽 갑시다. 269쪽에 위험의 개념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그 밑에 참고 봐요. 참고. 참고를 보면 그 2번에 위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 나왔죠? 요 두 가지 기억하고 변이계수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참고사항이니까 시험은 출제하긴 하는데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넘겨봅시다. 270쪽 갑니다. 270쪽에서 기대수익률 나왔습니다. 기대수익률. 뭐 기대치 나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70페이지 가면 기대수익, 이제 가장 위에 수익의 기대치 나오면서 밑에 무슨 변이기수법 나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밑에 3번 부동산 투자 위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271쪽 가면 금융적 위험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가로 요거 재무적 위험이라고 했는데 그 재무적 위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란 말을 잘 씁니다. 금융적 위험은 우리 책 보면 바로바로 쭉 해서놨는데 필기노트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은 중요성이 거의 떨어지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리지 않다. 역시 얘도 필기노트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위험의 종류 270페이지부터 있었던 것을 그 정리해 놓은 게 그 밑에 272쪽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272쪽에 총위험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273쪽 가볼까요? 273쪽에 수익률 나왔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고 거기 수익률 정리해서 요구 수익률로 가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예부적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그건 필요 없어요. 기회비용이다. 요 정도 기억하고 실현 수익률 갈까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달성된 수익률이다. 273쪽 하고 있어요. 273쪽 수익률의 종류에서 조그만 표 나오잖아. 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난 후에 달성되는 수익률이고 투자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러 어려운 말 쓰려고 노력했네요. 그 투자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요. 그 밑에 기대 수익률 나왔죠? 이 기대 수익률은 계산문제 내니까 요 계산문제 낸데 거기 보면 기대 수익률에서 그 동그라미 2번 계산 봐봐요. 계산에서 두 번째 줄 즉 가중 평균치 나오죠? 그 평균에다 동그라미에 평균에다가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면 기대 수익이야. 평균. 이거 아까 했잖아요. 평균 분산 결정법 했잖아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그래서 이 평균이 뭘 뜻해요? 기대 수익.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계산 문제인데 이론적으로 나오면 평균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요구 수익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갖다 달라요? 다르죠. 주관적이고 그 요구 수익 의의 볼까요? 요구 수익 의의.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분산에 투자 결정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예부적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의 뭐다? 기회비용이다. 그 다음에 거기 요구 수익률 계산 나오죠. 이 요구 수익률 계산이 요구 수익률의 구성입니다. 그 밑에 표를 봐봐요. 아니, 박스 봐봐요.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밑에 시간 나왔죠? 거기에 시간이 대가라는 소리야. 플러스 위험 할증률 밑에 뭐 나왔습니까? 위험. 그 옆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인데 예상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더해준다겠죠? 그 밑에 예상 디플레이션 뺐죠? 그건 필요 없다고. 필요 없고 요구 수익률의 본질은 위험의 대가인 위험 할증률과 시간의 대가인 뭐다? 무위험률이다.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율 높아진다?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율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기업 무위험률 시간이 될까? 무슨 설명이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고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요구수율 높아진다? 높아진다. 니은 위험할 증률 위험의 대가. 그 위험의 대가는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율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 뜻이고 디귿 피쇼 효과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실현수익률 나왔습니다. 실현수익률은 두 가지 하면 된다 했잖아요.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 후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인데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74쪽에 있는 실현수익률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275쪽 갑니다. 275쪽에 투자 균형 나왔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박스 말고 두 번째 양걸 1번 기대수익이 높죠? 요구수익보다. 그럼 기대수익이 높으면 앞으로 기대수익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봐봐요.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 가치가 상승하고 기대수익이 점차 하락한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이 같아졌다. 투자 균형. 2번은 요구수익이 높죠. 그럼 기대수익이 낮죠. 그럼 앞으로 기대수익이 뭐요? 높아질 것이다. 그 밑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보지 마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277쪽. 277쪽에 5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 그 1번. 1번 보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뭐라 한다? 상세 관계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밑으로 가서 6번에 위험 처리 방법 나왔습니다. 위험 처리 방법 제가 6가지 제시했습니다.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 그것만 하시면 돼. 그 밑에 기억 니은은 보지 말라고요. 자, 넘겨서 자, 2번 기대치의 보수 재개측 방법. 요 보수 재개측 방법은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돼? 기하. 기대치를 만다? 하향 조정한다. 기하 쓰면 돼. 기하. 기하. 두 번째 줄 봐봐요. 두 번째 줄 보면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하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에 쭉 오른쪽으로 가서 니은에 보면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하고 나왔죠? 그것이 기하야. 기하.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위험 조정 할인율. 이게 뭡니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기억 볼래요. 기억. 기억에 장래기 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할수록 요구 수익률을 만다? 상향 조정한다. 요상 나왔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있는데 민감도 분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그리고 나서 위험 관리 방법 나오는데 위험 관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감도 분석 279쪽 나와요. 279쪽 가면 영어정에서 민감도 분석 나왔죠? 그게 감흥도 분석이고 그 민감도 분석에서는 1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 나왔나요? 그 투입 요소하고 변동할 때 그 투자의 결과치, 투입 요소 결과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봐요. 다음 주 이제 2번 남았는데 이제 분량은 좀 많이 남았고 2번 남았는데 다음 주 투자론하고 금융론 일부가 끝나고 마지막 주 이제 감정 평가를 좀 할 건데 3, 4월 달이 요 3, 4월 달이 몇 번이 나오냐면 요 3, 4월 달이 9번 나와. 9번.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달이면 8주 내지 9주 나오는데 3, 4월 달이 9달 나온다고. 그래서 요 3, 4월 달에 좀 자세히 할 거라고. 그러니까 1, 2월 달은 8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약간 중요성 있는 거 하고 3, 4월 달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말하지만 요 3월 달 갔을 때 처음 시작할 때 투자 부동산 하기서 뭐 대지가 어떻고 택지가 어떻고 부지가 어떻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소리야. 안 한 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계속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3, 4월 달은 뭐부터? 경제론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3, 4월 달은 수업이 아마 여러분 막 외우고 막 그럴 거라고.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되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